비팝이라는 귀신이 일반인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이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스님까지 절에서 비팝에게 시달렸던 이야기거든요. 음악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문하신 공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11LC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무서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비팝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이야기에 특히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한 사미승이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팝의 원한을 사서 절까지 쫓아와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래서 2024년이 가기 전에 서둘러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해가 바뀌면 이 이야기가 더 이상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다른 채널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 이 이야기를 가져와 주문하신 공포의 애청자 여러분께 올해 안에 먼저 들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 비팝에 대한 이야기를 꽤 여러 에피소드에서 다룬 것 같네요. 이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 만약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이 올해는 비팝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없나 하고 아쉬워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확실히 들으실 수 있게 됐네요. 이 사건은 불이람주의 한 사미승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믿기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옛날 이야기 하나 듣는다 생각하셔도 좋다고요. 왜냐하면 그가 겪은 일은 누구에게 말해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봤자 그 사미승을 미친 사람 취급할 뿐이었죠. 그러니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부디 열린 마음으로 판단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미승의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저는 그를 가명으로 듀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야기는 불이람주의 한 사찰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 사미승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그는 원래 아주 고집이 센 아이였습니다. 이전에는 학교도 자주 빼먹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었으며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한마디로 문제아였습니다. 결국 그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학업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어린애처럼 하루하루 놀기만 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결국 그를 한 사찰에 맡겼습니다. 그곳은 불이람주에 있는 한 절이었고 루앙따 순이라는 스님께 그를 사미승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앙따 순은 바로 그의 외할아버지였지만 이미 출가하신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그 지역의 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계셨죠. 할머니는 결국 듀를 붙잡아 할아버지 스님께 데려가 출가시켰고 루앙따 순 스님이 직접 그를 삭발시켜 주셨습니다. 듀는 루앙따 순 스님과 함께 꽤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그는 성미가 급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였기에 마음이 안정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초기에는 마치 바구니에 개를 담는 것처럼 다루기 힘들었습니다. 아침 공양을 위해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침 저녁으로 법당에 들어가 예불을 드리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집불통인 사미승이었죠. 루앙따 순 스님의 승방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는 매우 편하게 지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하러 일어나지 않았죠. 책도 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미승이나 스님들이 이것저것 배우러 다닐 때 그는 출가해 있는 동안 거의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루앙따 순 스님만이 그를 계속해서 꾸짖고 야단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는 비로소 철이 들고 여러 가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절에서 사미승으로 지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어느 정도 철이 들자 할아버지 스님은 그를 다른 지역의 부주지 스님인 프라크루 스님께 보내 맡겼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스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른 스님과 함께 지내면 더 차분해질 것이다. 할아버지는 널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저 스님과 함께 지내면 넌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할아버지를 믿어라. 할아버지 스님은 해마다 나이가 드셨고 게다가 당시에는 몸이 아프기 시작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일일이 잔소리할 시간이 없었죠. 그가 부주지 스님과 함께 지내게 되자 스님은 그에게 온갖 자비를 시켰습니다. 마당 쓸기, 걸레질, 절 청소 등 말이죠. 아침 저녁 예불에 참석하고 참회기도 등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매일 팔리어 공부와 경전, 암송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는 프라크루 스님의 지시에 잘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은 매우 엄격했고 승려의 일과를 철저히 지키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히 궤도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프라크루 스님과 그다지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거나 스님이 정해준 규칙을 어기면 그는 스님에게 혼나고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눈물이 쏙 빠질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프라크루 스님은 학인 스님들의 시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너무 많아서 하룻밤 사이에 다 끝내지 못할까봐 걱정하셨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님이 전화를 끊고 약 15분이 지나자 그는 한 젊은이가 논두렁을 따라 손전등을 비추며 마을에서 절 뒤편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라크루 스님은 그를 새로운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도 듀와 비슷한 시앙이었고 나이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시앙은 이전 주지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을 모시던 신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전 주지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프라크루 스님께 시앙을 계속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프라크루 스님은 시앙도 예전에 출가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출가했지만 학교에 다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환속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부도 잘하고 기억력도 좋으며 매사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꽤 괜찮았죠. 하지만 예전에 사미승으로 지낸 경험이 있어 절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고 그래서 프라크루 스님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늘 절과 마을 사람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시앙이라고 불렀는데 이 시앙이라는 말은 예전에 사미승으로 출가했던 남자를 부르는 호칭과 같습니다. 시앙도 있고 M도 있는데 M은 정식 승려로 출가했던 사람을 말하고 시앙은 사미승이었던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는 그날 시앙이 프라크루 스님의 일을 도우러 온 날부터 그와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시앙을 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시앙은 프라크루 스님의 일을 자주 도왔고 스님의 승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시앙은 집에 있을 때 할아버지와 자주 다뤘기 때문에 절에 와서 프라크루 스님과 함께 주지 스님의 승방에서 자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라크루 스님은 그가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 항상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허락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 둘은 단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시앙이 절에 더 자주 머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왔다가 갔다가를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쯤 그는 시앙의 승방으로 가서 같이 게임을 하자고 꼬드겼습니다. 하지만 프라크루 스님은 마치 다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시앙이 자는 승방은 스님의 승방과 가까웠기 때문이죠. 프라크루 스님은 그가 시앙을 찾아온 것을 보고는 즉시 라우터의 와이파이를 꺼버렸습니다. 그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스님의 승방까지 들렸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와이파이를 끄자 그들은 할 일이 없어져 김이 빠진 채 앉아만 있었습니다. 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잠도 오지 않았죠. 시앙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삼이, 시간 때울 만한 거 뭐 없을까? 그러면서 그는 프라크루 스님의 승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그쪽을 돌아보자 승방 앞에 가방 하나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프라크루 스님이 항상 당신의 가방을 걸어두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스님이 탁발 나갈 때나 다른 용무를 볼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앙이 가리켰을 때 그는 그 가방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앙은 그에게 저 가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죠. 그는 가서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시앙은 가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방 안의 물건들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꺼낸 물건들 중에는 부적, 법도, 파더, 옥으로 된 염주가 있었고 심지어 눈이 붉은 아이 응앙이라는 주물과 다른 여러 가지 성물들이 가방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시앙, 이게 다 뭐야? 이건 어떤 물건들이야? 시앙은 가방 안의 물건들이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고 어떤 것은 스님이 직접 사신 것이며 우연히 얻게 된 것도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앙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는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친구는 분명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시앙이 이 물건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전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시앙의 승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침대 머리맡에 있는 금색 쟁반에 눈길이 맺었습니다. 그 쟁반 위에는 명주실로 감겨있는 야자수 잎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물건을 여러 번 봤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는 쟁반을 가리키며 시앙에게 물었습니다. 시앙, 침대 머리맡에 저건 뭐야? 시앙은 그것이 주문이 적힌 비서비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전 주지스님이 살아계실 때 시앙이 그분께 주문을 배우고 싶다고 청했지만 스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시면서 가르쳐주는 좋은 것들은 왜 배우려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탐내냐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시앙도 그처럼 고집이 센 아이였기에 계속 조르다가 어느 날 스님이 귀찮아져서 결국 일부 비수를 전수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앙은 약간의 비수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앙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일부 비술만 전수받았지만 그가 배운 기술은 장의사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시앙이 비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시앙이 배운 그 비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승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의 고무나무 숲에서 누군가 나뭇잎을 밟으며 달리는 듯한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는 마른 나뭇잎이 많아서 밤에 누가 걸어다니면 주변이 고요하기 때문에 나뭇잎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그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승방 주위를 맴도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빙빙 돌다가 잠시 후에는 걷고 있던 누군가가 손톱으로 시멘트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주위를 맴돌며 매우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소리는 그의 승방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소리는 시앙의 승방 근처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가 자신의 승방에서 점점 멀어져 희미해지다가 시앙이 자는 승방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절에 있던 개들이 일제히 짖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짜증이 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승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개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 때문에 들짖는 거야? 그가 밖으로 나가 확인했을 때 놀랍게도 그는 어떤 개도 보지 못했습니다. 절 안에는 개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개 짖는 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개 짖는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뭐 때문에 짖는 거야? 그만 좀 해! 라고 소리치자 신기하게도 개 짖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승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커튼을 친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문을 잠그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 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그는 누군가 커튼 앞 문 쪽을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람 다리, 그림자 같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침대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 커튼은 바닥에 닿지 않고
한 뼘 정도 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 다리 같은 것이 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졸려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깨어나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역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그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악취가 승방 전체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발바닥이 차갑고 축축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발바닥을 핥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매우 간지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절에 사는 고양이 중 한 마리가 그가 아까 문을 열었을 때 몰래 들어와 자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그가 문을 열어두는 것을 잊으면 고양이가 승방으로 뛰어 들어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낮에 자고 있을 때 고양이가 와서 그의 팔이나 얼굴, 다리를 핥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동안에도 그는 이전처럼 고양이가 발을 핥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더 누워있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감촉은 고양이와 달랐습니다. 그의 발을 핥고 있는 혀는 고양이 혀보다 훨씬 큰 것 같았고 마치 그의 발을 먹어치울 듯이 핥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역한 냄새는 여전히 승방에 가득했고 점점 더 심해져서 그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가 처음 본 것은 활짝 열려있는 승방문과 바람에 나부끼는 커튼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튼이 날릴 때 그는 승방 밖에 커다란 검은 개 한 마리가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발치였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흰자위 없이 새까만 눈을 한 노파가 입을 벌리고 혀로 그의 발바닥을 핥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파는 채챈 소리를 내며 핥으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알아들은 말은 대략 그놈을 어쩔 수 없으니 너를 해야겠다, 너를 해야겠다, 너를 해야겠다 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고개를 숙여 그의 발을 핥고 있던 노파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두 눈과 노파의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너무 무서웠지만 몸이 굳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 노파는 마치 그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그는 노파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노파는 마치 노인들이 즐겨 입는 밭가랭이라는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후 노파는 점점 더 몸을 일으켜 그에게 다가왔고 그의 얼굴 가까이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노파의 얼굴과 그의 얼굴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노파의 얼굴이 그의 얼굴에 닿기 직전에 승방 밖에 있던 그 검은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나무 막대기로 무언가를 세게 내리치는 듯한 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바싹 다가오던 노파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특히 그 노파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그의 얼굴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노파가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며 입을 크게 벌렸는데 그 혀가 새까만 색이었습니다. 노파는 극심한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노파가 도망쳐 나갈 때 그는 개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파가 승방을 빠져나간 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심지어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그는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앙이 들어와 그를 깨웠습니다. 사미, 프라크루스님께서 절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 일어나서 세수하고 탁발 나가야지, 어서. 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승방에 들어온 시앙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시앙, 어떻게 들어왔어? 시앙은 사미의 승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왜 문 안 닫고 잤어?
모기나 다른 벌레 들어오는 거 안 무서워? 그는 시향의 말에 크게 놀라 서둘러 일어나 세수를 하고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프라크루 스님과 함께 탁발을 나갔습니다. 절 앞에 도착하니 프라크루 스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더니 방문도 제대로 안 닫고 자는구나. 언젠가 개가 들어와서 너를 물어 죽일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시향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고 시향도 즐거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라크루 스님과 시향이 무엇 때문에 웃는지 몰라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과를 모두 마친 후 그는 프라크루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시향과 함께 서류를 스테이플러로 찍고 계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 프라크루 스님, 저 승방을 옮기고 싶습니다. 시향 근처로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승방을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프라크루 스님은 웃으셨고 시향도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이 삼이 다시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프라크루 스님은 그가 승방을 옮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결국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프라크루 스님, 제 승방에 귀신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할머니 귀신에게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프라크루 스님은 그에게 그게 무슨 귀신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은 어디에나 귀신은 있다. 여긴 절이야. 일단 그냥 자거라. 정 못 자겠으면 나중에 옮겨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라크루 스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꼭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승방에서 계속 자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시향에게 말했습니다. 시향, 오늘 밤 나랑 같이 자줘. 그 할머니 귀신이 또 올까봐 무서워. 시향은 이불을 챙겨와서 그와 함께 자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그는 평소처럼 잠잘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를 올렸지만 막상 눈을 감으니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돌아 눕고 오른쪽으로 돌아 눕고 귀를 기울이며 오늘 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시향이 말했습니다. 삼이, 오늘 밤은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냥 자. 그는 시향 쪽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시향은 눈을 감은 채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향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서둘러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잠을 청하다가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승방 지붕 위에서 승방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쿵쿵쿵 하고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붕 위를 빙빙 도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놈을 어쩔 수 없으니 너를 해야겠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와 문장을 듣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 시향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시향을 흔들어 깨우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시향 쪽으로 돌아봤을 때 시향은 이미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향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후 시향은 조용히 일어나 향로에 있는 재를 한 줌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무언가를 외우는 것 같더니 손에 쥔 향재를 승방문에 힘껏 던졌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던져진 재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연기처럼 피어오르다가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을요. 몇 초 후 승방 뒤편에서 누군가 나뭇잎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밤중에 프라크루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이야, 삼이야. 이리 내려와서 우유 좀 마시거라. 어서. 프라크루 스님의 목소리를 듣자 그는 안도했습니다. 스님이 딱 맞춰 도와주러 오셨다고 생각했죠. 그는 서둘러 일어나 문을 열고 스님에게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향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마, 한밤중이야. 스승님은 벌써 주무신 지 오래됐어. 시향은 속삭였습니다. 마치 승방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승방 안에 그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시향은 밖에 무언가가 승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시앙은 그에게 가지마. 프라크루 스님은 벌써 주무신 지 오래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앙의 말을 즉시 믿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분명히 프라크루 스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스님이 밖에 서 계시면 시앙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고 스님에게 달려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을 내다본 순간 그는 프라크루 스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웬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파는 어젯밤에 봤던 낡고 해진 더러운 옷을 입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파는 서 있었고 혀는 축 늘어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파 옆에는 커다란 검은 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가 엿보고 있던 바로 그 창문에 날아와 부딪혔습니다. 그는 놀라서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시앙을 향해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시앙. 그 할머니 귀신이 또 왔어. 밖에 있어. 시앙은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삼이 찹쌀밥 통 좀 가져다 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앙이 왜 속삭이는지 그리고 지금 찹쌀밥 통을 가져와서 뭘 하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키는 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앙은 찹쌀밥 통을 받자 그것을 엮은 대나무 조각을 풀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고 또 푼 다음 그것을 다시 엮기 시작했습니다.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더니 명주실로 다시 한번 감았습니다. 그 후 시앙은 어떤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승방을 빙빙 돌며 마치 승방의 나무 바닥에 구멍이 난 곳이 있는지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방 바닥은 낡은 나무 판자여서 옹이가 빠져 구멍이 난 곳이 있었습니다. 시앙은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구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앙은 그 물건을 그 구멍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았습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아 마루 밑에서 누군가 나무 막대기로 서로를 후려치는 듯한 퍽 퍽 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웃음소리와 함께 이런 말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너희들은 날 어쩔 수 없어. 이 강아지 새끼들아. 하하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승방 전체가 마치 누군가 승방 위로 뛰어올라 좌우로 흔드는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앙은 즉시 벌떡 일어나 문으로 가서 밖을 살폈습니다. 그때 시앙이 무엇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시앙이 꺼낸 붉은 부적 1000조각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시앙이 가져온 가방이 프라크루 스님의 가방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날 가져왔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시앙은 그 붉은 부적천을 꺼낸 후 그것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는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 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문은 왠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그의 할아버지인 루앙따순 스님이 외우시던 것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앙이 마지막 구절인 부탕 케우클랏, 탐망 케우클랏, 상캉 케우클랏, 사뚜루 파이판, 위나산띠를 외우자 그는 다시 한번 나무 막대기가 퍽 하고 무언가를 내리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무 막대기 소리가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무언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때리는 것처럼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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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하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가 집단으로 얻어맞는 것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까 그 노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야, 아프다, 아파.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무섭다, 무서워. 시앙이 말했습니다. 지옥이 네 머리를 삼킬 것이다. 감히 부처님의 혈통을 이은 사미에게 업보를 쌓으려 하다니. 어젯밤에 당한 것이 부족했느냐. 그래서 또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이냐. 시앙의 말이 끝나자 늙은 목소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가 야쿠의 제자인 줄은 몰랐다. 야쿠는 이전 주지스님을 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겠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놀란 얼굴로 시앙에게 물었습니다. 시앙, 방금 그건 뭐였어? 시앙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게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앙은 이제 자, 삼이, 어서 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의문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흥분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침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과를 마친 후 그는 시앙에게 어젯밤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어젯밤 승방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죠. 시앙은 마침내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말이죠. 시앙은 이전 주지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루앙따 순스님은 비팝을 퇴치하는 비수를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부리람 지역의 다른 마을 사람들은 종종 스님께 의지하여 비팝을 쫓아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연로해지시면서 비술의 힘도 육신의 쇠약함에 따라 약해졌습니다. 그가 위험에 처할까 걱정하신 스님은 프라크루 스님께 그를 맡아 돌봐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루앙따 순스님이 막 쫓아낸 비팝이 아직 절 주변을 맴돌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비팝은 자신을 사람을 잡아먹지 못하게 만든 루앙따 순스님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에게는 해를 끼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스님의 가까운 사람을 노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앙은 자신이 루앙따 순스님, 즉 그의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이 아주 우연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크루 스님은 이 근처에 피팝이 많다는 것을 계속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시앙을 항상 당신 곁에 두셨습니다. 한동안 잠잠해져서 일이 해결된 줄 알았지만 이틀 전 밤에 그것이 다시 절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이쪽 승방으로 오는 걸 느꼈어, 삼이. 하지만 처음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것은 시앙의 승방 주위를 맴돌다가 시앙이 그것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습니다. 시앙이 그것을 쫓아낸 그날 밤, 시앙은 삼이의 승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앙이 나와서 다시 한번 퇴마의식을 행해준 것이었습니다. 시앙이 마침 그것이 삼이의 승방에 들어간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제야 그는 그날 밤 그 노파가 승방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승방문을 잠그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비팝은 그날 밤 그의 몸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자 오늘 밤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앙이 이 승방에 함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시앙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시앙 네가 쓴 주문은 뭐야? 시앙은 그것이 타오 꾸엔 또는 타오 외수완 마하짜뚜룩반 주문, 즉 귀신을 때리는 주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그 주문이 익숙하게 들렸는지 말이죠. 시앙이 외운 주문은 그가 루앙따 순스님이 자주 외우시는 것을 들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가 프라크루 스님과 함께 지내기 전에 그는 루앙따 순스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는 루앙따 순스님이 키우고 가르쳐서 좋은 아이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루앙따 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악한 것에 총 사람이 타오 외수안을 불러 퇴마하면 어떤 사람은 썩은 것을 토해내고 어떤 사람은 설사와 소변을 지리며 장어를 토해내기도 한다. 그때 그는 시앙에게 이 비술과 주문들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앙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간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앙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가르쳐줄 수 없어, 삼이. 프라크루 스님께서 절대 금하셨어. 스님은 그런 사수를 좋아하지 않으셔. 가르쳐줄 수 없어. 특히 삼이는 출가한 몸이라 더더욱 가르쳐줄 수 없어. 만약 가르쳐주면 자신의 힘에 도취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시앙이 그렇게 말하자 그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시앙은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어이, 삼이,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 사람들이 널 미친놈으로 볼 거야. 그는 시향의 말을 들었지만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도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팝이나 다른 귀신들은 감히 그의 승방 근처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미승이 제게 들려준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시향이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미친놈으로 볼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은 그가 겪은 이야기가 비팝의 공포뿐만 아니라 흑마술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열린 마음으로 판단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향이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미친놈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한 말은 제가 들어보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미승이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무서웠고 그가 겪은 일이 정말 이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제가 비팝이나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초자연적인 망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비팝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영상에서 비팝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요. 비팝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주문하신 공포의 다른 에피소드 제 할아버지께서 비팝을 쫓아내신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비팝이 정말 무섭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비팝 이야기는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각자가 느끼는 공포의 정도는 다릅니다. 특히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옛날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비팝을 퇴치하셨는지 들었을 때 저는 비팝 같은 귀신들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상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오늘 밤 헝클어진 머리에 새까만 눈을 한 노파가 우리 발을 핥고 있는 것을 마주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오늘 밤 주무시는 분들은 방문과 창문을 잘 잠그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 속의 비팝은 스님의 승방조차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의 집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의 승방까지 귀신이 와서 괴롭히는데 우리 집이라고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겠습니다. 비팝에 대한 경험이나 인생에서 일어난 무섭고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귀신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많은 이야기도 무서운 귀신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듣기만 해도 소름 돋고 무서웠으니까요. 보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겪은 일이 아주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어쨌든 오늘 밤 헤어지기 전에 1LC 귀신 퇴치 부적 스티커가 아직 판매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큰 사이즈는 거의 다 팔렸습니다. 이건 제 메모리 카드 상자에 붙여둔 건데요. 어디에나 붙일 수 있습니다. 방수, 방호, 방열 기능이 다 있어서 색이 거의 바래지 않습니다. 붙인 지 몇 년 됐는데도요. 만약 관심 있으시다면 이 영상에 장바구니를 클릭하시거나 댓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헤어지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귀신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님의 승방조차 안전하지 않은데 오늘 밤 당신의 집에 귀신이 들어와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운을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